자, 이제 엑셀에 대한 내용 오늘부터 다시 설명할 건데요.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점이 나와 있어요. 배점. 배점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본 작업이에요. 기본 작업이 얼마? 20점. 계산 작업이 얼마? 40점. 와, 어마어마한 거죠. 세 번째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이 20점. 네 번째 기타 작업. 기타 작업이 20점. 그래서 합계가 얼마? 100점. 계산 작업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40점입니다. 그러면 계산 작업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60점을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본 작업 20점 중에요. 입력하는 게 있어요. 입력이 5점이 있어요. 5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입력하는 것도 공부를 하겠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기본 입력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점수는 조금밖에 안 주면서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계산 작업 40점을 놓치면 55점밖에 못 받으니까 불합격이에요. 계산 작업을 최소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입력의 양이 많은데요. 절반 입력하면 2.5점 주고요. 한 개라도 입력하면 0점 몇이라도 점수는 줍니다. 그런데 ITQ라는 자격증 시험은요. 내가 입력을 해야만이 작업이 돼요. 그런데 커말 자격증은요. 입력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작업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입력하면 되겠죠. 시간을 좀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작업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본 작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다? 입력하는 게 있고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서식. 그 다음에 필터링이 있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복사. 이게 이제 20점 안에 들어있는 거고, 계산 작업은 함수 계산하는 거예요. 함수 계산. 엑셀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함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급은 어렵지 않아요. 1급이 어렵죠. 자, 분석 작업은요. 페이지 넘기시면 피벗 테이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부분합, 통합, 그 다음에 데이터 표, 시나리오, 그리고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이 바로 매크로예요. 매크로하고 차트. 차트는 항상 나옵니다. 한글 문서 작성하는 워드 프로젝트 자격증에도 차트가 나오고요. 파워포인트란 ITQ 파워포인트 차트가 나오고요. 엑셀 시험에도 차트는 100% 나와요. 차트는요. 우리 OA 과목 어떤 자격증 시험에도 다 나옵니다. 차트는 아셔야 돼요. 파워포인트 차트랑 엑셀 차트랑 똑같아요. 파워포인트는 원래 차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만 설치하면 엑셀에 있는 차트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 파워포인트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파워포인트 차트 명령을 실행하면 엑셀에 있는 기능이 들어와요. 엑셀을 아시면 파워포인트 차트는 그냥 거저 아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영진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가서 도록자를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이 들어있다는 건데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여기 보니까 뭐 대표 기출 따라하기라든지 상식 기출 따라하기 있는데 어차피 다 함수나 이런 건 동일합니다. 분석 작업 보세요.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은 매크로 차트 동일합니다. 항상. 분석 작업은 시나리오와 통합이 나올 때가 있고 정렬과 시나리오가 나올 때 있고 부분합 피벗 테이블이 나올 때도 있고 부분합 통합이 나올 때도 있고 분석 작업에 들어간 기능이 아까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 부분합, 통합표,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 두 가지. 피벗 테이블과 부분합만 나온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중에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봐도 기출 유형 문제 기본 작업에 조건부 서식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림 복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필터가 나올 수도 있고 외부 데이터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21쪽에 보시면 매크로가 실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24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는 엑셀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실제 업무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 기말고사 시험 본 거 성적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 뭐를 출력할 거고 그래프가 뭐가 나올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입력 데이터는 뭐가 있고 또 어떤 걸 처리해야 되며 출력은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래프로 출력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겠죠. 엑셀에서 입력할 때는요. 글자, 숫자,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자에는 영어, 대문자, 소문자, 한글, 한자. 그렇죠? 대소문자, 한글, 그 다음에 한자. 이런 걸 입력하게 되고요. 숫자도 보세요. 단순한 숫자인지 금전적인 숫자인지. 날짜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시험 본 날짜 아니면 여러분들 학생들의 생년월일 뭐 졸업일자 이런 것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시간도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서식 지정을 해요. 서식은 뭐냐면 꾸미기 작업입니다. 꾸미기 작업. 제목은 좀 크게 어떤 거는 작게 어떤 거는 색깔을 좀 진하게 어떤 거는 빨간색 노란색 이거를 우리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이런 걸 다 서식 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서식 지정이 있고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자동으로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들만 뭐 진하게 표현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득점 점수를 취득한 학생들만 따로 걸러낸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만 따로 걸러낸다든지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용지로 출력을 할 거냐 그래프로 출력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작업을 할 때 좀 자동화 기법을 쓸 수는 없느냐. 자동화 기법. 이게 바로 뭐다? 매크로라는 거예요. 매크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자동화 기법을 써요. 우리 시험에도 매크로가 나옵니다. ITQ 자격증에는 매크로가 안 나와요. 우리 커말 자격증만 매크로가 나옵니다. 근데 1급은요. 매크로를 코딩을 해요. 우리가 직접. 근데 2급은 그냥 마우스로 버튼 누르면 답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입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엑셀을 실행하면 새 통합 문서를 누르시면 되고요.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도구 상자들이 좀 이렇게 몇 개가 위에 있어요. 저랑 여러분하고 화면이 다를 수 있는데 빠른 실행 도구 몸이라고 하고요.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나는 맞춤법 검사가 필요해. 그럼 얘를 누르면 맞춤법 검사가 여기 들어와요. 나 맞춤법 검사 안 할 거야. 그럼 빼면 빠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열기, 저장, 인쇄 미리 보기, 뭐 실행 취소, 다시 실행하는 요거만 넣어놨어요. 여기에 나 이 기능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럼 기타 명령을 눌러서 원하는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건 안 배울 거고요. 그 다음 파일이라는 메뉴서부터 저쪽까지 개발도구. 여러분 개발도구라는 메뉴 보입니까? 원래는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안 나와요. 이거를 시험장에 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개발도구라는 메뉴를 꺼내 놔야 되고요. 아크로벳은 아도비 프로그램을 제가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 뜬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은 원래대로 해버릴게요. 아크로벳 안 나오게 할 거고요. 개발도구 안 나오게 할 거고. 이렇게 파일 홈 삽입해서 보기라는 메뉴까지가 나오는 게 원칙적인 화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 그래요. 홈 탭, 삽입 탭, 보기 탭. 탭은 옆으로 펼쳐져 있는 메뉴 구조를 탭 구조라고 하고요. 홈 탭을 누르면 클립보드 그룹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클립보드 그룹의 복사, 글꼴 그룹의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이런 것. 그러니까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룹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가운데 맞춤 하세요. 그러면 가운데 맞춤 누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 메뉴 탭을 더블 클릭하면요.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쏙 숨어들어요. 어떤 분이 선생님은 메뉴가 전 안 나와요. 그러면 아무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나온다. 그리고 A, B, C, D 옆으로 칸 문자가 보이고요. 밑으로 1, 2, 3, 4에서 줄 번호가 나옵니다. 줄 번호. 이 칸이 몇 칸이냐면요. 굉장히 많아요. 줄도요. 과거의 버전은 65,000줄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엑셀에서는 100만 줄 이상이 나옵니다. 칸도요. 16,000칸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칸이 나옵니다. 엑셀에서 입력하는 방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는데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상공약국 약품 매입표라고 써 있어요.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죠. 그 다음 본문을 입력할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첫 줄 항목 이름은 옆으로 먼저 입력합니다. 매입 일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요.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갑니다. 이 많은 양을 입력하고 5점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탭키를 눌러서 매입단까지 쓰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요. 아래줄 밑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필요 없이
엔터 치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요, 그냥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블럭을 잡아요. 미리 블럭을 잡아놓고 입력을 하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하면은요, 여기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알아서. 이렇게 치면 알아서 넘어갑니다. 근데 블럭을 안 잡고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입력하고 나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는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업무상에서 12줄씩 입력하는 건 아니죠. 몇천 줄, 몇만 줄씩 입력할 때가 있겠죠. 그때는 편한 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기 시스템에서는 많은 양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블럭을 잡고 입력해도 되고요. 그냥 입력해도 무방하지만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는요. 날짜, 영어, 우리말, 숫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입력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날짜는요. 년월일을 자동으로 구분해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2025 빼기 3월 같은 03 빼기 06 엔터를 치면은요. 알아서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 2000년대잖아요. 그러면 앞에 20은 빼고요. 25 빼기 03월 같으면 그냥 3 빼기 6만 이렇게 써도 돼요. 25년 3월 6일을 쓰고 엔터를 치면 알아서 2025 03월 06 이렇게 뜹니다. 엑셀에는요. 이렇게 글자를 하나를 쓰면은요. 위 글자랑 똑같은 게 나오면 자동 채우기 완성하는 기능이 있어서 엔터 치면 되고요. Alt키 눌러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도 나타나요. Alt키하고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은요. 위에 목록 중에 뜨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쓰다가 잘못 썼나봐요. 밑에 이제 모자라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써야지 뭐. 그러니까 지우지 말고요. 이거 굳이 지우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되게 버벅거리네. 자, 그 다음에 26쪽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엔터를 치면 내려가고요.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고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쉬프트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Alt하고 엔터를 누르면 Alt하고 엔터를 누르면 뭐가 되냐면요. 자, 보세요. 제목에 두 줄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름, Alt 엔터 치고 여기다가 뭐 소속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쓸 때, 엑셀에서 여러 줄을 쓸 때는요. 첫 줄을 입력하고 나서 Alt 엔터를 누른다. 우리 아래 한글 표에서는 엔터를 치면 계속 여러 줄 입력하는데 엑셀은 한 줄에 하나의 셀에 한 줄만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 글을 쓰고 Alt 엔터를 눌러서 글을 바꿔야 돼요. 줄을 바꿔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름이란 글자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은요. 다 가요. 다 가. 그리고 요 이름이란 글자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보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엑셀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다가 놓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보내는 것처럼 해요. 이렇게. 앞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뒤로 미루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 입력하면은요, 연월일을 입력하는데,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썼죠. 2025년 7월 22일 이렇게 쓸 때 앞에 07이라고 안 써도 알아서 07월 수자리로 만들어줘요. 2025년 1월 1일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30년 1월 1일 그러면 1930년이 돼요. 앞에 4자리 연도 중에서 뒤에 2자리를만 쓸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날짜에서 30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하면은 이거는 1930년 1월 1일로 나온다. 그런데 29년 12월 31일을 쓰면은 이거는 2029년 12월 31일 나와요. 그러니까 00년서부터 29년까지는 2000년대로 인식을 하고요. 30년서부터 99년까지는 1900년도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입력을 잘 모르시면 4자리 날짜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날짜는요, 년, 월, 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년, 월, 일 이렇게 써도 돼요. 요 슬래시를 이용해서 연월일을 구분합니다. 혼합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1950년 6월 25일 뭐 이런 식으로 연월일을 슬래시로 구분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 잘못된 기호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다? 이거는 날짜도 아니고 글자다. 글자예요. 고칠 때는 더블 클릭해서 고쳐 써도 되고요. F2번 키 눌러도 돼요. F2번 키.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F2번 키를 눌러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자, 셀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 3가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수식 입력줄이 어디냐면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여기.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뭐 FX에서 보이는 이 부분을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여기를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3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편합니까? 3가지 중에 편한 방법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자, 수식을 보면서 작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함수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셀을 보면서 작업하는 것보다 수식을 보면서 입력을 편집해야 될 때, 그때 수식 입력식을 보고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요 사이에다가 하이픈 기호를 집어넣으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거는요, 더블 클릭하면서 왼손으로는 하이픈 기호, 빼기 기호를 넣고 마우스로 다시 더블 클릭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에서는 F2번 키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수월하기도 하고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숫자 보세요. 숫자. 엑셀에서 숫자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숫자에는 날짜도 있고 단순한 숫자도 있고요. 시간도 있어요. 숫자의 특징은 뭐다? 계산이 가능하다. 숫자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날짜도 계산해요. 시간도 계산합니다. 계산은 시간을 빼고 더하고 날짜도 빼고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3개월 후에 그달의 마지막 날짜를 계산하시오. 이런 함수도 있어요.
오늘 날짜로부터 현재 날짜부터 3개월 이전의 날짜는 언제냐? 그런 날짜와 관련된 함수도 다 있습니다. 시간도 다 계산이 가능하고요. 단순한 숫자는 당연히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계산해서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끝나요. 그 이제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분단을 한번 보세요. 구분단에 보니까 항히스타민제가 글자가 옆으로 밀려나갔죠. 그럼 여기 있는 글자 약품명을 쓰면 어떻게 돼요? 약품명하고 글자가 약품명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앞글자가. 이 뒷글자가 깨져요. 제자가 안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 너비를 조절해 줘야 돼요. 컴퓨터가 잠깐 멈춰서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B하고 C 경계선이 있을 거예요. B하고 C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면요. 알아서 펼쳐져요. 근데 A와 B 경계선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가 제목줄이 크기 때문에 엉망이 돼요. 그럴 때는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실행 취소가 돼요. 여러분들 제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목은 중간에 오면 좋겠죠? 제목은 중간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요. 상단의 메뉴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가운데로 와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너비를 너무 많이 블럭을 잡아놓고 병합을 했어요. 만약 여기까지 병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다시 병합을 풀고 다시 블럭을 재조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가운데로 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제목은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적으로 할 때요. 200%를 넘기지 마라. 본문의 글자보다 2배 이상은 크면 2배를 넘기면 흉해요. 보통 절반 정도 크기만 합니다. 엑셀이 기본 글꼴이 1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글꼴의 크기를 누르면 커지는데 한 16포인트 정도만. 또 멈추네.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뭐 26포인트 이건 너무 크니까는요. 한 16포인트 놓으면은 18포인트도 크다. 한 16포인트면 보기 좋아져요. 글꼴은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우리 MS 오피스는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입니다. 보기 좋아요. 16포인트면 큼지막하게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입력할 때 항목이 가운데 맞춤을 하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맞춤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는데 화면에 보이니까 블럭이 잡기가 쉽지만 양이 많으면 블럭 잡기가 불편하잖아요. 일단은 이 안에서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별표예요. 컨트롤 별표. 컨트롤 별표를 눌러주면 블럭이 잡히는데요. 그냥 컨트롤은 왼손 컨트롤 오른손 별표 누르기 귀찮으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A 눌러도 돼요. 전체 선택하는 거죠. 컨트롤 A.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가운데 맞춤 누르면 다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오고요. 다시 가운데로 맞추면은요.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엑셀에서는 007을 입력하면 7만 보인다.
이때 헛단표를 치고 007을 입력하면 007이 나온다. 이때 문자로 인식한다. 왼쪽 맞춤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목은 꾸며봤어요.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는데 얘들도 가운데 맞추면 보기 좋겠고, 얘를 병합하면 어떻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다 지워지고 얘만 남아요. 병합을 풀면 안 되고요. 실행 취소를 해야 돼. 실행 취소를 누르면 다시 나타나요. 자, 여기 숫자 한번 보세요. 숫자. 엑셀에서는 4자리 넘어간 숫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표기법에 따라서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쉼표를 찍어줘요. 우리가 숫자를. 그때 여기 눌러주면 돼요. 요거요. 쉼표.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은요. 이 쉼표를 찍어주면 알아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살짝 떨어져요. 벽에 붙어있지 않고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0원하고 1,200 이렇게 수작업으로 쓰지 말고 숫자를 써놓고 나서 블럭을 잡고 뭐를 해라? 쉼표를 찍어라. 그게 훨씬 낫다. 근데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요. 서식이라는 걸 지정해요. 서식, 꾸미는 작업을. 그러니까 제목도 꾸며야 되고 숫자도 좀 꾸며야 되고 백분율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백분율. 예를 들어서 0.35라고 썼어요. 0.35. 얘는 35% 아닙니까?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요 상단에 보면 표시 형식 그룹에 퍼센트 기호 있어요. 이거 눌러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0.351234 이렇게 썼어. 얘를 백분율로 바꿔주면은요. 얘를 백분율로 바꿔주면 35.1234%였는데 소수점 이하가 사라져요. 이때 화살표를 눌러주면 자릿수가 늘어나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얼마나 정밀하게 보여주냐는 이제 업무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도 소수점 이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시오. 그러면 자릿수를 줄이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가 나오고요. 자동으로 반올림해서 다 해줍니다.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샘플 데이터 있었잖아요. 그 샘플 데이터에 가서 실기 자료에 가서 공이 셀 서식이라는 공이 셀 서식 이건 이론이네. 이론. 실기 자료 말고 필기 자료에 가시면은요. 필기 자료에 안 보이나? 다른 거 해보죠 뭐. 우리 실기에 있는 기출 유형 문제에 있는 1회 거 한번 열어볼게요. 1회 거. 뭐 아무거나 열어보셔도 돼요. 이게 매크로가 들어간 거라서 엑셀에서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엑셀에 직접 열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출 유형 문제에 있는 첫 번째 걸 열어보셔도 열릴 거예요. 그럼 여기 기본 작업 2번, 뭐 기본 작업 3번, 계산 작업, 분석 작업 이런 게 보일 거예요. 화면 밑에. 기본 작업 1번은 입력하는 문제니까는 넘어가고 기본 작업 2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 현황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F하고 G는 두 줄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제목줄이 두 줄로 돼 있잖아요. 항목 이름이 두 줄로 돼 있으면 분석할 때 죽어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예를 들면 제가 입력을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 생년월일, 학번, 여기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과학, 뭐 도덕 이렇게 딱 가정해 볼게요. 요 세 과목은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 얘는 선택 과목이라 가정하면 우리 한글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를 블럭 잡아서 여기다가 셀을 병합을 해서 필수라고 쓰고 두 줄 이렇게 만들거든요. 엑셀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필수 과목이라고 쓰시는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엑셀 업무에서는요. 필수 과목이라고 이렇게 쓰고 얘는 보기 좋으라고 병합을 하면 돼요. 이렇게 병합하면 되는데 이 공간이 어때요?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2번 줄하고 3번 줄 사이를 이렇게 좁혀요. 보일랑 말랑. 그럼 마치 얘가 붙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다음에 분석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잡지 않고 그냥 클릭해 놓고 명령을 걸어요. 그러면 항목 이름이 두 줄이 되는 거잖아요. 두 줄. 엑셀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숫자 값으로 일일이 다 블럭을 따로 잡아야 되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요 사이를 빈 줄을 하나 넣어주고 빈 줄을 좀 좁혀주면은 위아래가 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정기모음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참석 비율이라는 글자가 올라와요. 더블 클릭하고 F2번 키나 이걸 눌러서 딜리트 키 누르면 글자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불편한 게 너비를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 너비를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 싫다는 거야.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너비가 너무 차지하니까 얘는 숫자가 몇 글자 안 되는데 항목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럼 얘를 좁히면 어때요? 너비를 좁히면 글자가 깨지잖아. 안 보이잖아. 그렇다고 이 글자를 작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참 고생스러워요. 이 글자의 너비를 좁히면 글자가 다 보이는 대신에 글자가 좀 작게 줄어들더라도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자, 서시정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컨트롤 1이에요. 엑셀에서는 어떻게 한다? A 첫 번째 셀부터 입력하지 않고 B의 두 번째부터 입력을 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 테두리 선이나 이게 다 보이고 그러니까 A가 불필요하잖아요. 공백이. 그러니까 얘를 바짝 줄여. 바짝 줄여. 보일랑 말랑.
이렇게 입력을 해요. 보통. 뭐 때문에? 테두리 선이 안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의 첫 번째 입력하지 않고 B의 두 번째부터 입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5부터 P9 B5, B6 두 개, 그 다음에 짬뽕 세 줄, 비빔면 세 줄. 얘를 병합을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두 줄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또 세 줄 블럭 잡아서 병합하려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두 줄 블럭 잡고요. 아래 세 줄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 또 블럭을 잡아요. 그러면 다중 블럭이 돼요. 비빔면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따로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누르면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병합이 돼요. 하셨습니까? 그 다음 B의 13서부터 C의 13, B의 14서부터 C의 14, 요 밑에 두 줄도 병합을 하고요. 얘도 병합을 하고 어떻게 꾸미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글자가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D의 4부터 H4, D의 4부터 H4, 여기 서초마트부터 용인마트까지 5개 항목에 대해서 블럭을 잡고 가로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로 가운데도 있어요. 가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고 굵게 하래요. 굵게. 그건 컨트롤 B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 대화 메뉴판에서 처음에는 가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B 누르는 게 아직 익숙치 않으시면요. 저 상단에 있는 홈 메뉴 탭에 있는 메뉴에서 첫 번째 가를 눌러주면 굵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보면 여기 가가가 옆에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노란색을 눌러서 주황색으로 지정하래요. 여기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색깔 꾸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노란색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색깔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 명칭이 떠요. 세 번째가 주황이고요. 시험 문제 파란색이 많이 나오는데요. 녹색 옆에 있는 파란색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연한 파랑이에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지금은 세 번째에 있는 주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엑셀에서 이 채우기 색깔 명칭이 안 나타나는 화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세 번째가 주황이고 어느 게 옅은 파랑이고 파랑이라는 게 아까 기억을 처음에는 못했지만 이제 하다 보면 색깔의 위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색깔 명칭이 안 나타나도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실기시험은요. 2주간 채점을 합니다. 필기시험은 오늘 시험 보면 내일 아침 10시에 결과가 뜨는데 실기시험은 컴퓨터로 2번 채점해요. 답이 틀리면 틀린 건데 답이 맞았는데 수식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거를 컴퓨터가 2번 채점하고 사람이 한 번 더 채점합니다. 그래서 3번 채점하는 것 때문에 2주 후에 결과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 문제 보시면 T5부터 강남, 강북, 경기 서부터 H 12번째까지니까 여기다 125서부터 H 12번째까지니까 메밀면 72까지 블럭을 잡고요.
이런 거는 마우스로 전체를 블럭을 따로 잡아야 돼. 숫자 값으로. 블럭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넣어주고 숫자 뒤에 개자를 출력하래요. 대신에 0은 0이라고 나오래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샵, 샵을 쓰게 되면은 0은 안 나와요. 그러나 샵, 0을 쓰면 0이라고 뜨니까 천 단위마다 쉼표가 보이고 뒤에 개자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개가 보이도록 한다. 그러면 셀서식에서 샵, 0 개라고 쓰시면 돼요. 메시지에다가 따옴표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알아서 메시지에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잠깐만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컨트롤 1번 눌러야 되는데 컨트롤 1 왼쪽에 물결기호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넓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컨트롤 물결 눌렀더니 아까는 안 나왔던 989가 수식으로 보여요. 수식으로 이렇게. 컨트롤 물결을 눌러주면 원래대로 결과만 보이는데 이 결과의 내용이 사실은 989라고 쓴 게 아니라 함수를 써서 합계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수식을 보고 싶다는 컨트롤 물결을 눌러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럭을 잡고 우리는 컨트롤 1번 눌러야 되는데 셀 서식을 눌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0 다음에 개를 눌러주면 0일 때도 0이라고 나와요. 0일 때 안 나오면 0이라고 한번 써보면 0개라고 뜰 거예요. 근데 저처럼 지금 0이라고 써놓고 테스트를 해봤어. 그래놓고 이대로 저장하고 제출하면 안 되죠? 데이터를 건들면 안 돼. 데이터를 건들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아까 개자를 쓸 때 따옴표도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들어가면 개가 따옴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샵, 샵 하고 개를 쓰게 되면 0일 때는 보이지 않는다. 요거는 0일 때 잘못 거꾸로 썼다. 0일 때에도 보이도록 한다. 그러니까 샵,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래 한글은 이런 기능이 없어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기능은 아래 한글에도 있습니다만 자릿수를 표현해주는 기능은 아래 한글에 없는데 엑셀은 전문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거 전문이니까 이게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두 줄이 있어요. 합계와 평균. 합계와 평균은 어떻게 나오라고 했냐면은 아니구나. 평균만이구나. 평균만 소점이나 두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고 돼 있죠. 여기 80.125는 80.13으로 나오게 하고 61은 61.00, 83.5는 83.50으로 나오게 하래요. 그러니까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00을 써두면 돼요. 샵.00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0.00 있잖아요. 0.00 이게 소점이야 두째 자리 같이 보여주고
소점 이하 셋째 자리는 반올림 해주는 건데요. 샵점 샵샵 쓰면 안 돼요. 그럼 소점이 없는 애들은 안 나와요. 0.00은 0은 0일 때도 보여줘라. 샵은 유효 숫자일 때만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보이죠. 얘는 아까 1, 2, 5였는데 1, 2, 5였는데 반올림을 해서 처리해줘요. 샵은 유효 숫자만 보이도록 하는 거고 0은 0일 경우에도 보인다. 그 다음에 00 자릿수를 만들면 자릿수까지 확보가 되고 자동으로 반올림 해준다. 이거는 0.00으로 해주면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보이고 자동으로 반올림을 한다. 자, 여기다 테두리선 그리래요. B3부터 I14까지 여기는 쭉 블럭을 잡아서 테두리선 그려주래요. 그러면 아까 가가 옆에 있는 화살표 옆에 있는 테두리선 눌러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그 화살표 눌러서 굵은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끝에 두 칸은 두 줄은 비어있잖아요. 얘를 대각선을 그려주래요. 컨트롤 1번. 테두리 가시면 돼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테두리 가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각선 그리는 거 있어요. 선의 굵기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각선 버튼만 눌러주면 대각선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색상이 들어가면 이 색상 명칭이 안 떠요. 뜨네? 뜨면 상관이 없는데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여기 색깔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색깔을 동일한 색깔이 뜨는 거거든요. 여기서 색깔 명칭을 잘 보셔야 돼요. 빨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주황, 네 번째가 노랑, 그 다음 게 녹색, 옅은 녹색, 옅은 파랑.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진한 파랑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빨강, 파랑, 녹색 이런 정도만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보세요. 너비를 얼마로 조정해라? 2로 조정하고, 자 보면 이런 거예요.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하고 C5부터 C12번째까지 C의 5부터 여기 왕짜장면서부터 C12번째까지 12까지 여기 얘를 제품명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 두 줄은 가로 분동분할을 지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업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 열너비 조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셀에다 선택하시면 안 나와요. A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A에다 오른쪽 누르시면 열너비가 떠요. 기본 열너비가 얼마다? 8.38. 자, 핵 높이 1번에다 클릭하고요. 1에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핵 높이가 떠요. 핵 높이는 얼마? 16.5. 자,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엑셀에서 셀의 기본 너비는 얼마? 8.38. 엑셀에서의 셀의 기본 높이는 얼마라고요? 높이가? 아까 16.5? 16.5였죠? 그 좀 어색한 거 있지 않아요? 자, 요거 요거 어떻게 했냐면,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맞춤에 들어가서, 여기 가로 가운데로 되어 있는 항목의 가운데를 눌러서, 변동번호를 눌러주면, 확인 눌러주면, 글자가 양쪽으로 쭉 펼쳐진다. 그리고 메모 한번 더 해볼게요. 고창면 인기가 제일 적어. 그럼 최저 인기 품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그리고 다 지우고 최저 인기 품목. 그리고 이 메모가 선택 글자가 들어있는 부분에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럼 메모 서식이라고 뜨고요. 이때 뭘 누른다? 맞춤에 가서 자동 맞춤. 컨트롤 1번 눌러서 자동 맞춤. 자동 크기 눌러주시고 145라고 되어 있는 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면 메모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서 메모가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메모가 보이고 어떨 때는 숨어지죠. 하나의 키로 두 가지를 교대로 하는 거 있죠. 셀 서치는 이것부터 더 많은데 이 문제지가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개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설명드릴 거고요. 아까 이 제품명이라는 이름을 정의했잖아요. 이 이름을 고칠 때가 있고 삭제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교재 31쪽 한번 보세요. 이름을 정의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엑셀에서의 이름 정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름 상자에서 수정이 불가하다. 어떻게 하느냐? 자, 수식이라는 메뉴 눌러보세요. 수식.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뭐 여러 함수가 보이는데 옆에 정의된 이름 그룹이 있고요.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를 누르시면 아까 제품명이라고 이렇게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렇죠? 얘를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하면 돼요. 얘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제품명이라는 이름으로 써가지고 개수 세는 함수를 계산해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삭제하면 아까 여기 오른쪽에 8이라고 나온 거 얘가 에러가 날 거예요. 어우 답답해. 잠깐만요. 예. 일이라고 나오네. 1. 제품명이라는 이름이 정의된 게 없는데 정의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1이 나왔을까? 원래는 오류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는 썸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써놓고
안녕이라는 거에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오류가 나야 돼요. 안녕이라는 글자를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안녕이라는 값의 합계를 구하시라고 엔터를 치니까 뭔 이름이 그래? 나 몰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상인데 앞에 거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자, 31쪽에 텍스트 맞춤에 가면 균등분할을 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댁에 가시면 오늘 학습하신 게 33쪽까지 본 거 있으니까는요. 33쪽 뒤편에 나와 있는 건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32쪽에 메모 삽입하는 거 있었습니다. 메모 삽입하고 메모 서식 누르고 메모 보이게 하는 거, 표시 숨기게 하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댁에 가서 한 번씩만 더 연습해 보세요. 오, 나 이 정도는 잘 알아? 그런 분도 한 번씩은 해보세요. 자, 31쪽에 아래 그림 보시면 컨트롤 1번을 누른다라는 거. 컨트롤 1번 누른다. 컨트롤 1번이 뭐라고요? 서식을 호출한다라는 기능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33쪽 밑에 하단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